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 지난주에 4천선이 살짝 무너졌었는데 오늘 개장하고 바로 탈환을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난 주말에 하락 장세에서 일단 벗어나서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오르는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투자 내역에 있었어도요. 지난주에 무려 외국인들이 7조 이상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일부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개미들, 그동안에 주식 투자하지 않던 사람들 뜨겁게 지금 저가 베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가세되면서 지금 다시 최고치를 향해서 아주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서 정부가 이 배당 소득, 주식을 투자하고 회사가 이익이 생길 때 배당을 하는데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이율이 당초 35%였는데 이것을 25%로 낮춰주겠다라는데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큰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석 달 동안 국내 증시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오를 만큼 정말 강세인데 이런 강세인데도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이 대목 굉장히 지금 새로운 뉴노멀, 기존의 경제학으로선 설명되지 않은 아주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요. 최근 우리 증권 시장의 주가가 1000포인트 올랐고 그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외국인 실탄에 의해서 우리 주가가 올라간 측면이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으면, 외화가 많으면 외화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달러는 공급량이 많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또 원화는 상대적으로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돈으로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그 단위가 그만큼 세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원화가 세지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식 중에 상식인데 요즘 외국인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우리 돈 가치는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마구 오른다는 거죠. 예. 종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만 1달러를 바꿀 수가 있다. 이게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있을 수가 평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환율 시장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특히요,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맞아요. 수출이 너무 잘 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에 의해서도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외국과 거래하는 데서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역시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돈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환율 1,460원 선도 한때 뚫렸습니다. 이게요, 1,460원이라는 환율은 2, 3년 전 같으면 외환 위기 공포가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환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왜 이렇게 환율이 우리 경제 좋고 외국인 들어오고 경상수지 흑자인데 우리 돈 가치는 떨어지냐? 한마디로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또 우리나라 해외 현지 법인도 돈을 많이 버는데 우선 해외 현지 법인들은 거기서 번 달러를 한국으로 안 보냅니다. 그냥 거기서 저어둬요.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 돈 번 기업들은 이것을 종업원들 급여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종래에는 환전을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야 그 달러가 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실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기업들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요. 달러를 원화로 안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울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희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서울에서는 오히려 올라가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아주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 우리 관세 협상 3,500불 중에서 그 중에서 한 해에 200억 불씩만 주기로 했지만 그러나 매년 똑같이 200억 불씩 나가면 그것은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우리 돈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미국에 투자하라. 그리고 실제 기업들도 미국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미리 좀 달러를 챙겨놓자라는 수요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보이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미국도 그런 주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박사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예, 버블이냐 아니냐. 예. 자, 버블이라는 게 실제 모습, 갖춰야 될 모습보다도 좀 더 부풀려져 있다. 이것을 흔히 우리말로는 거품, 미국 뉴욕 증시는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PER 지수, Price Earning Ratio라는 건데요. 이게 보통 20에서 30이면 정상 상태다. 이렇게 가치 투자론들이 얘기하고 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가 이익보다 한 30배 정도 높은 정도 수준이 정상이고 적정이다. 이런데 지금 뉴욕 증권 시장에서 일부 종목 그중에서 1등이 지금 팔란티어라는 회사 AI 수혜주인데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어디까지 올라간 666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상태보다도 약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숫자만 보면 이건 분명히 거품이고 버블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숫자만 보고 버블이다라고 단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말씀 올린 대로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건데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이익 자체가 커지면 PER 지수가 앞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로 그 두 세력이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PER 지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품이다. 주가 꺼질 거야. 이런 비관론자들이 한쪽에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마이클 버리 같은 빅쇼트 영화에 나왔던 유명한 분은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AI가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이익이 더 늘 거 아니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가 내려올 수도 있다. 이게 팽팽하면서 어떤 날은 거품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팔면 그날 주가가 떨어졌다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익은 더 늘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또 사면 주가가 오르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영향을 우리도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지금 크다. 한 치 앞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미묘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 매매 규모도 올해 들어서 최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반대 매매가 무엇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반대 매매란 말을 들으면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 말 조심해야 돼요. 신용 융자 받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 매매 나오는 순간에 자기 재산이 쪽박이 되고 완전히 거지가 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반대 매매는 뭐냐? 투표에 찬성 반대하느냐 이게 아니고 투자자 의사에 반해서 투자자 의사에 반대해서 강제로 매각한다. 이것을 정권 용어로 반대 매매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 거냐 살 거냐는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 이것은 제 돈이 100%일 경우에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용융자를 했던 경우에는 정권사 돈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신용융자를 해줄 때 계약서 체결을 합니다. 이게 주가가 일정 부분 이하로 내려가면 우리가 당신 의사에 반해서 강제 매매해도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자 의사에 반한 강제 매매죠. 그런데 주가라는 게 지금 변동성이 높잖아요. 오늘 떨어졌는데 내일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사에서 강제 매매를 실은 그냥 강행해버립니다. 당초 계약대로.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을 때는 본인 실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자. 예. 외부 돈을 가지고 했을 때 한 사흘 정도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강제 청산을 당하는데 그것을 레버리지 강제 청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만간 주가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눈물의 손절을 당해야 되거든요. 예. 이 대목 요즘 같은 변화가 심한 시절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대목이 바로 반대 매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식과 더불어 자, 언제나 요즘 밥상머리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특히나 30대가 그 서울 아파트 전체 매수의 36.7% 지난달에 사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30대들의 매수세가 상당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저희들이 30대일 때는 집 사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30대보다도 지금의 30대가 뭐 재테크에 아주 맹렬하냐, 재테크만 먹고 사느냐 예. 이런 세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과거에 저희들은 집값이 좀 높아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집은 저절로 생기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잘려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요즘은 회사가 평생 고용 보장하지도 않죠. 예. 거기다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변동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포모 증후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공포가 30대를 짓누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생세대들이 30대한테 좀 미안해하고 집값 안정을 좀 실현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대출 규제,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 대출을 막았지만 20대, 30대에 대한 정책 자금은 최대한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 이게 가미가 되면서 30대들 일단 지르고 보자 하는 쪽으로 나갔고 결국은 서울의 새 아파트를 샀다. 이러면 거의 3분의 1 이상은 30대인 것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크게 흔들흔들하거나 갭 투자 30대 갭 투자도 30대가 지금 제일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흐름이 막히면 레버리지 추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그리고 이 분양할 때 분양가도 오르다 보니까 다시금 청약통장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청약통장 가입자가 3년 3개월 새 225만 개가 감소했다. 게다가 지난달에 올해 들어서 가장 가입자가 적었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 청약 통장이 사실은 무주택자들 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저희들 세대 때 청약 통장으로서 집을 대부분 마련했고요. 자, 청약 통장에 우리가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내든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내든 그렇게 가입하면 그 돈이 그냥 금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개발기금으로 넘어가서 주택 공급을 늘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청약요금을 가입해 놓으면 아파트 분양할 때 우선 분양할 기회가 높아지니까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청약예금 가입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거든요. 그렇죠. 한때 저게 굉장히 폭발했습니다. 요즘 근데 가입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입한 사람은 IQ가 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IQ 순으로 이탈한다. 왜냐하면 보세요. 과거에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운이 좋으면 당첨될 확률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n분의 1이라도 확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각종 규제가 나오면서 가점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족이 7명, 6명 이렇게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가입을 해도 당첨 가능성이 인류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규제, 자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점제를 만들었는데 그 가점제 때문에 청년들은 특히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고 가족 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결혼도 안 하는 청년들이 무슨 가족 수가 많습니까? 7명, 8명 입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자. 지금 청약 재금에도 근본적인 좀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당첨이 되더라도 요즘에 대출이 워낙 막혀 있으니까 현금이 없으면 이건 뭐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당첨만 되면
중도금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선 분양가 자체가 상상 초월, 그게 넘사벽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분양가부터 대출을 빌려가야 되는데 지금 LTV 있죠. 무슨 그 각종 규제, 지금은 이제 30대 청년들을 향해서도 규제가 막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예 저 청약 요금, 청약 통장을 통한 주택 마련이 힘들지 않겠냐. 그럴 바에야 주동 깨내가지고 비트코인이라도 하자. 이런 투기적 성격이 자금 이동, 이게 지금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대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